방송 프로그램 특히 이 PD 수첩 같은 것들이 이게 PD 저널리즘의 소설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청자에게 사실관계를 잘못 구성하거나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서 방송 제작자가 결론을 시청자에게 들이미는 그런 경향을 지적하셨습니다. 현재의 방송 관행이나 질서 속에서 아마도 지상파 위주로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특정 이념이나 가치관에 편향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을 뿐 다양한 목소리를 방송하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하시고 그 이유는 정부의 방송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특히 공영이 유지한 우리 지상파 방송의 소유구조 때문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 잡힌 방송을 도모하려면 발전에 있습니다만 KBS2나 MBC 등은 빨리 민영화해야 되고 책임 경영제도와 건전한 경영구조의 정착 그리고 방송사와 프로그램 제작사 간의 계약에서의 평등성, 가불관계의 평등성 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 사례가 모순되는 점에 대한 몇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장교사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토론은 한예총 정책연구위원장이신 나고열 위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고열입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문화예술정책 행정을 다른 사람으로서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의 위원으로 3년 동안 활동하면서 흔히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회의도 많이 했고요. 또 정책 시행이나 이런 쪽에 같이 관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술이 문화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시민사회의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데 문화의 힘이 큰 것이고 그 문화의 중심에 예술이 있다. 이런 것을 슬로건으로 걸어서 저희가 지난 노무현 시절에 정권 시절에 활동을 했었는데 결론은 시작성이 없었기 때문에 시작의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방송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방송 미디어법 같은 것도 굉장히 말이 많은데 말이 많은 이유가 방송의 위력이 그만큼 심대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또 정치권에서 그렇게 여야 간의 격렬한 싸움을 하는 것도 어떤 여론 형성을 한다든지 자신들의 이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방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미디어법이 사실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 내용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고 저도 그것의 파급 효과가 통과가 돼야 맞는 것인지 통과가 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발제자 두 분께서 첫 번째는 방송의 친시장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 원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것이 과연 정량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시장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같이 결부되면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의 이 공정성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제가 속해 있는 한국예총이라고 하는 1961년도에 창립된 소위 말해서 보수 문화예술단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문화예술단체인데 지난 98년도에 옛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부터 목동에 방송회관 옆에 부지가 있으니 그거를 사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제안을 받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 보조를 좀 받고 그래서 땅을 매입을 해서 방송회관 옆에 KT 건물 옆에 좀 돈이 없어서 짓다가 말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 모 방송에서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9시 뉴스에 이제 나온 사항이 예술단체에서 땅 장사했다. 이제 이렇게 그 신문 보도, 방송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98년도에 땅을 샀는데 그쪽 목동 지역에 땅값이 오르면서 뭐 10배가 튀었다. 우리가 땅 장사한 거다. 이렇게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방송의 공정성을 얘기할 때 그것이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나쁜 뉴스가 그 시민들에게 주는 이제 효과가 이제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다가 돈이 없어서 지금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땅 장사를 했다. 땅값이 오르는 건 사실이지만 그 내용상으로 따져보면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 저희가 그 지난 정부 시절에는 그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신문사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반세기 역사를 가진 한 단체의 명예는 실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그 방송에서 어떠한 사과나 어떤 그 멘트가 지금까지도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금 오늘 공정성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의 왜곡이 신념화되고 그것이 마치 진실로 다시 포장되는 그런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공정성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시장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쭉 말씀 뭐 대북 반민주적이고 반자본적이고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가를 따져봤을 때는 뭐 분명한 것은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스템 관리에 있어서 필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럼 그 밑에 작동하고 있는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과연 어떻느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소위 지금 30, 40대의 젊은 세대들은 저희와 같은 50대 말하자면 군부 독재의 그 직접적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그런 세대들하고는 좀 시각이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80년대 이후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70년대에 교육받은 사람들하고는 좀 내용이 틀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어떤 민족의 국가의 아이덴티티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저희하고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엘리트주의를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말하자면 자기네들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그 모든 그 영향과 그리고 어떤 혜택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거를 다시 부정하는 그런 왜곡된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자신들이 말하자면 계도를 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 발전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착시 현상을 가져오는 것이 오늘날의 여러 가지 왜곡된 현상을 가져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싶고요. 지금 그 두 분의 말씀은 저는 뭐 전적으로 좀 공감을 하는 그런 말씀들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이러한 토론과 여러 가지 그 제안들이 과연 이 사회에서 이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저도 뭐 심야 토론이나 100번 토론 이런 걸 100번 봐도 양쪽에서 싸움만 했다 하다가 그걸로 끝나는 거, 시간 없습니다, 이걸 끝내겠습니다 하는 것이지, 거기서 어떻게 행복한 대화를 제시를 하고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아예 이제 그런 프로를 보지를 않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사례를 들고 어떤 그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서 나의 주장을 펼치는 데 있어서 항상 문제는 뭐냐면 반증에 의해서 그것이 무력화된다는 사실이죠. 저희가 이런 그 세미나를 하고 토론회를 한다 하면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만큼의 또 자료를 가지고 또 반박을 할 거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결론 삼아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어떤 방송의 시장성을 강화하고 또는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어떤 역사에 대한 그 왜곡을 좀 버려야 되겠다. 우리가 일본의 그 역사 왜곡